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이 이슈를 빠뜨릴 수 없겠죠. 이 성남 대장지구 개발 관련 특혜 의혹이 한 주 동안 정말 뉴스의 대장이었습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자산관리, 보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은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추진됐습니다. 17년 역사가 긴데요. LH가 처음에 공영 개발로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됐고요. 이후에 민간 개발로 추진되다가 여러 일이 있었고 2015년에 민관 합동 개발, 준공영 개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민간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와 투자사 그리고 공공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함께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나누는 건데요. 초기 이익 1,830억 원까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추가 이익은 모두 민간에게 돌아가도록 된 구조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이 설계가 됐냐,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됐냐, 어떻게 이 많은 이익을 분배하고 어디다 썼냐,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규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네. 의혹은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쏟아지게 된 게 특히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논란이 불거지면서 더 그렇게 된 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6년가량 일을 하고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경찰 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하면서 한 얘긴데요. 이 중에 44억 원이 몸상에 일한 대가, 산재 보상금이라고 하면서 공분이 일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산재 사망 시 위자료 지급 상한선은 통상 1억 원 수준이고요. 곽 의원 아들과 같은 일시금 지급은 유족 보상 일시금이 있는데 지난 2019년에 지급된 유족 보상 일시금 총 1,236억 원을 건수로 나누면요. 평균 지급액은 1억 798만 원가량입니다. 노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망이 저 정도, 상해의 경우에는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로 보통 정해지는데 이 44억 원 산재 위자료를 얘기하는 건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재 보상금은 비과세거든요. 50억에서 22억 세금을 떼고 28억을 계좌로 받았다는 해명에 대해서 결국 산재였으면 22억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면서 이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산재 인정을 자발적으로 업주가 했다면 배임의 소지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딸 역시 화천대유에 근무를 했고요. 그러면서 회사 보유분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들이 따르면서요. 정계, 법조계 인사 자녀들이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에 있는 화천대유를 거치면서 이익을 취한 정황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젊은 층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의 아버지의 주택을 사들이는 부동산 거래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요, 이 사업 자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영향 없이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특검을 요구하고 이 특검을 받지 않는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요, 서로 너희가 더 연관이 있다, 너희가 더 문제가 있다, 너희가 더 책임이 있다면서 폭탄 돌리기, 프레임 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은요, 수사로 밝혀져야 되겠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쉽게 찾아오지 않은 이 기가 막힌 우연, 그리고 어렵지 않은 돈벌이에 여러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을 보면서 이 저나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급하긴 했던 모양인데요. 그래도 갖다 붙일 게 따로 있지 산재라는 말을 내뱉는 걸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부족하구나, 그들만의 리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화천대유 논란이 내년 대구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곽상도 의원 사무실 간판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아빠의 힘이라는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이 재선 불모지 대구 중랑구에서 재선까지 하고 민정수석까지 지낸 곽상도 의원이 정치 생명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 아주 민감한 자녀를 둘러싼 특혜 의혹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화천대유를 소개했다고 했는데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곽 의원은 성균관대 동문입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이 3년 전에는요, 사학 그리고 대학, 병원, 공공기관 친인척 비리를 국감에서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관련 걸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 저격수로 활동을 하면서 특히 자녀들 문제를 하도 지적을 많이 해와서요, 부메랑을 맞았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 입사 이후에 화천대유와 관계자들로부터요,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최대 한도 후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것도 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대구시장 출마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피력을 해왔는데요. 지역 정치권에서는요, 법적인 책임은 수사가 진행이 돼 봐야 알겠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은 명확하다. 그리고 곽 의원의 해명으로는 시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당장 10개월 뒤로 다가온 지방선거 출마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화천대유 논란의 최대 수혜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권 시장은 사실상 3선 도전을 시사했음에도 이 곽 의원과 오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면서 위기론에 휩싸였는데 이번 일로 가장 큰 라이벌이 사라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언론은요, 권 시장이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후보였던 곽상도 의원의 자리를 대구를 지역구로 둔 현역 의원이나 지역 출신 인사들까지 여러 인사들이 목표하면서 여러 인사들이 물망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물론요, 국민의힘 공천이 가장 큰 변수이겠습니다만 다양한 인물들이 건강한 정책 대결을 하는 모습을 내년 선거에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건 네. 사실이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 공천 경쟁 과정에서 내놓는 공약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공약이니만큼 한편으로는 좀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좋은 공약을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공감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혁신 도시에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는 특별 공급 아파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 쏠린 인적 물적 자원을 분산을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는 취지로 대구와 김천을 비롯한 전국 10곳의 혁신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이 이전 지역에 이주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 공급 아파트가 지어졌고 전체의 50%에서 70%를 우선 분양했습니다. 세금 감면에 이주 지원비까지 주어졌지만요, 효과가 그리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 안 온다. 네. 이주율이 엄청 낮다. 그다음에 낮에 일하고 좀 주변에 소비도 좀 하기를 원했었는데 일하고 그냥 자고 주말에는 다시 서울 간다. 네. 이런 비판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공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살지 않고 있다가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으로 판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비판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전국 혁신도시에 공급된 특공 아파트 15,000여 호 중에서 41.6%인 6,500여 호가요,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나 매매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110건, 경북도 330건이었는데요. 전세나 임대도 12.6%인 것으로 나타나서 특공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요, 이런 특공 아파트를 팔아서 남긴 시세 차익은 4천억 원대, 1인당 6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공 아파트가 당첨이 되면 기숙사 거주가 불가능한 조건이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한국가스공사나 도로공사는 기숙사 입주자 4명 중 1명이 특공 아파트에 당첨이 됐는데도 기숙사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 사태 이후에요, 세종시의 경우에는
곡물 특별 공급이 10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혁신 도시도 특별 공급을 폐지하거나 투기 수단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관리 감독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근무를 하거나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의무를 지우는 방안, 그리고 아예 특공을 폐지를 하고 관사나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거론을 합니다. 물론요, 갑자기 본래 터전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되는 건 또 해당 지역이 해야 될 일이지만요. 이 특별 공급의 취지는 이주한 직원들의 거주를 돕기 위한 게 목적이었지 지방살이에 대한 위로나 보상 차원의 덤으로 주어진 소유권은 아니었을 겁니다. 네, 김 기자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애초 취지가 잘 구현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특히 국민들이 이 부분을 특혜로 보고 있다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 소비 지원금 카드 캐시백 제도가 처음 시행됩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카드 캐시백 제도는요, 이번 분기 사용이 지난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났을 때 늘어난 사용액의 10%를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2분기 월 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럴 경우 이달에 53만 원을 쓰면 더 쓴 53만 원 중에서요, 이 100만 원에 늘어난 3%, 3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죠. 거리두기와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차원인 만큼요, 정해진 사용처에서 쓴 금액만 인정이 되는데요. 해외 사용분, 그리고 공공요금 결제,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전자제품 판매업종, 온라인몰과 유흥, 사행업종에서 쓴 사용분은 제외가 됩니다. 네,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은 대부분 다 쓸 수 있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대형 마트는 안 되지만요, SSM으로 불리는 중대형 슈퍼마켓, 그리고 영화관, 대형 병원, 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이 추가가 됐습니다. 좀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요, 쿠팡은 안 되는데 마켓컬리나 배달의 민족 되고요. 그리고 스타벅스와 이케아도 이번에는 됩니다. 온라인몰과 전문 온라인몰 구분을 두고 형평성 논란, 그리고 대기업의 로열티를 내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골목 상권이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무슨 관계가 있냐, 동떨어졌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정부는요, 사용처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소비자들의 관심과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사용처를 재난지원금보다 좀 확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일 4자릿수 확진 환자가 나오는데 방역에는 괜찮겠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거든요. 방역과 함께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적인 상황이라는 공감대를 방역 당국과 함께 갖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 필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요, 대구 지역도 해당이 됐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고 또 연체가 늘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뉴스가 상당히 저는 오버랩이 됐습니다. 여건이 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겠지만요, 월 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최대 캐시백을 받으려면 103만 원을, 그러니까 2배를 더 써야 되는 겁니다. 1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보통 일반 가구는 매달 정해진 수준의 소비를 하는데 급격하게 늘릴 여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 제도에 잡힌 예산이 7천억 원입니다. 저는 이전에 소득 하위 88%에게 좀 한정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 예산을 여기다 투입해서 좀 늘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